퇴근 후 공부를 하려고 앉았지만 유튜브를 5분만 보자는 생각은 어느새 50분이 됩니다. 건강검진은 살을 빼면 받겠다는 이유로 몇 달째 미루고 있고, 겨울옷 정리도 내일 해야지 다짐하지만 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주가 되면 또 그 다음 주로 미룹니다. 이렇게 미뤄진 일들은 쌓여가는데 정작 줄어드는 건 체력과 의욕뿐입니다. 이 익숙한 악순환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의지가 약하다고, 무능하다고 비난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당신이 이를 미루는 진짜 이유와 그 뿌리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미리미리 해야겠다고, 계획을 좀 짜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어플에 기록해두고 알람을 10개씩 맞춰두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미루기를 극복하는 방법 영상을 찾아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따라 해보기도 하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플래너는 첫 장만 채워진 채 서랍에 들어가고, 앱에는 알림만 쌓이며 알람은 모른 척 끄게 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는 기대에서 역시 난 안 돼라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만 남습니다. 시간 관리 기술을 배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배워도 실천이 안 됩니다. 의지력을 키우면 된다고 들었는데 아침에 다짐한 의지는 오후가 되면 증발해버리죠. 그냥 시작하면 돼 라는 조언을 들어도 막상 앞에 앉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가 힘이 듭니다. 문제는 이 모든 해결책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미루기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의지력의 문제도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최근 신경과학과 트라우마 연구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미루기는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자동 반응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시험 준비를 할 때, 보고서를 쓰려고 할 때,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중요한 전화를 걸려고 할 때, 당신의 뇌는 이걸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뇌는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는 생존뇌이고, 좌뇌는 논리와 이성을 담당하는 사고뇌죠. 위험이 감지되면 우뇌가 즉시 작동하면서 좌뇌의 기능을 차단합니다. 복잡한 사고나 계획은 당장 생존에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중요한 일 앞에 앉으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다른 걸 하고 싶어지고 불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뇌가 위험해, 여기서 벗어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신호에 따라 유튜브를 눌러 쇼츠를 끊임없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뇌는 일상적인 과제를 위협으로 인식할까요? 여기에 바로 트라우마가 숨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면 보통 전쟁, 폭력, 심각한 사고 같은 큰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작고 일상적인 경험들도 뇌에 깊은 흔적을 남기죠. 어린 시절 완벽하게 해냈을 때만 칭찬받았던 경험, 실수했을 때 창피를 당했던 기억, 시험 성적표를 받으며 이게 최선이야? 라고 들었던 말, 형제와 비교당하며 넌 왜 이거밖에 못해? 라는 소리를 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미세한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뇌는 특정 패턴을 학습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어.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열심히 해도 결국 인정받지 못해. 내가 뭘 해도 부족할 거야 라는 부정적 신념이 무의식에 각인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념들이 트리거 되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평가받을 위험으로, 새로운 도전은 실패할 시험으로, 완성해야 할 과제는 부족함이 드러날 위험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당신을 그 위험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회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교묘한 지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압박감 속에서 더 잘해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감 직전에 집중력이 폭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당신의 진짜 능력이 아니라 생존 모드의 부산물입니다. 마감에 쫓길 때 당신이 느끼는 긴장감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이 긴장하고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죠. 결과물은 나오지만 이때 좌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창의성, 깊은 사고, 최선의 판단 같은 고차원적 기능은 꺼진 상태에서 반쪽짜리 뇌로 일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일을 끝내고 나면 역시 나는 압박이 있어야 일을 해 라는 잘못된 신념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미루고 또 마감 직전에 하고 또 같은 신념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 사이클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정신적으로는 불안과 우울이 커지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라는 자책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중요한 일들은 쌓여만 가고 인생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상황을 위협으로 학습했고 그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 반응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겁니다.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그때는 변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완벽하게 못했어라는 핑계가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죠. 완벽하게 준비하고도 실패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실패하면 시간만 있었으면 잘했을 텐데 라고 위안할 수 있으니까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뇌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줄 차례입니다.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은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뇌가 위협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과제가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보고서 완성하기는 위협적이지만 15분 동안 자료 하나만 읽기는 훨씬 덜 무섭습니다. 작은 단계로 쪼개세요. 책을 읽으려면 오늘 한 장만, 운동을 시작하려면 운동복만 입어보기, 청소를 하려면 책상에 한 구역만, 이렇게요. 완벽하게 끝내려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시작만 하는 목표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이 생깁니다. 설령 15분만 하고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뇌는 이 일은 위협이 아니구나를 조금씩 학습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70%면 충분해. 일단 하고 나중에 다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은 엉망이어도 괜찮고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연습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양손을 비벼서 열을 낸 다음 그 따뜻한 손으로 얼굴과 목을 감싸며 부드럽게 압박을 가하세요. 이 동작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뇌에게 지금은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팔짱을 끼고 양쪽 어깨를 꽉 쥔 채 깊게 숨을 쉬거나 팔을 교차해서 팔꿈치 위쪽을 누르며 천천히 호흡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생존 모드를 꺼버리고 이성적 뇌를 다시 켜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항상 미뤄.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같은 낙인 대신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내 뇌가 나를 보호하려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관점으로 전환하세요. 자책이 아니라 자기 연민으로 접근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은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알람을 10개씩 맞춰도 일찍 자도 아무리 다짐해도 지각이 반복됐죠. 상담을 통해 발견한 건 그가 통제받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항상 더 어른스럽게 행동해, 시간 관리 좀 해 라고 말했고, 이 경험이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정해주는 건 내 자유를 빼앗는 일이라는 신념을 만들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는 규칙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통제를 떠올리게 했고, 반항의 방식이 지각이었던 거죠. 해결책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출근을 강요당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행동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나는 내 커리어를 위해 스스로 정시 출근을 선택한다는 프레임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아침 루틴을 작은 단계로 쪼갰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기가 아니라 알람 울리면 일단 침대에서 앉기만 하기, 그 다음 세수만 하기, 이런 식으로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각 문제가 해결됐을 뿐 아니라 업무 퍼포먼스가 올라가면서 승진까지 하게 됐죠. 더 이상 아침마다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되면서 에너지를 본업에 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수년간 화장실 리모델링을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컨셉도 정하고 예산도 계산하고 업체도 알아봤지만 착수 단계에서 계속 멈췄죠. 스스로는 나는 시간 관리를 못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시작할 수 없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고, 한번 시작하면 중단 없이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찾아보니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마지막까지 미뤘고, 결과가 나쁘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 방어 메커니즘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작동하면서 큰 프로젝트마다 발목을 잡았던 거죠. 해결 방법은 단계를 아주 작게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완성이 아니라 오늘은 타일 업체 한 곳만 연락하기, 내일은 견적서 하나만 검토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 중간에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겨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루기를 극복하면서 인생 전체가 바뀐 겁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작이 중요합니다. 강한 의지가 아니라 뇌를 이해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해답입니다. 당신이 미루는 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작은 상처들이 만든 자동 반응일 뿐이고, 내가 당신을 보호하려는 선의의 시도일 뿐입니다. 이제 그 패턴을 알아차렸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세요. 5분만 해보기, 첫 문장만 쓰기, 필요한 도구만 꺼내놓기처럼 말이죠. 불안이 올라올 때 양손을 비비고 얼굴을 감싸고 깊게 숨을 쉬세요. 뇌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속삭이세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낙인을 떼어내고 나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야 라고 이해하세요. 자책하지 말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루기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학습된 반응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충분한 능력과 가치가 있고 이제는 그걸 꺼내 쓸 차례입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끝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